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20호입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뭘까요? 네, 금소로 지정되어 저자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한 교육학의 고전 책 얘기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멋진 가발에 멋진 풍모를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정말 장자크 루소는 귀족 집안에서 아주 따뜻하게 호사스럽게 자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1712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고요.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위스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프랑스 혈통이었습니다.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작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장자크 루소의 산후통으로 인해서 10달 만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루소를 제대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댁에 맡겨졌는데요. 작은아버지조차도 루소를 제대로 기르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16세부터 방랑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태리에 가가지고 마침 바랑 남작 부인을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 남작 부인은 16세 된 루소를 자신의 집에 집사, 매니저로 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잘 대해 줬습니다. 남작 부인은 그때 나이가 29세인 혼자 사는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로 부리려고 하면서 그러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학 공부, 문학 공부, 또 루소가 좋아하는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소는 제대로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바랑 남작 부인의 덕택으로 젊은 시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작 부인께서 루소를 하나의 그 집사로만 생각하지 않고 남자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소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고요. 근데 또 급기야는 이 부인께서 다른 남자를 사귀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30세부터는 떠돌이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파리에서 살게 됩니다. 루소는 상당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게 됐고 공부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문인 철학자들과 교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디드로라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루소보다는 한 8세 정도 많은 분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백화전서 학파다. 철학자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백화사전도 펴낸 이 디드로라는 그런 학자와 교류를 하게 돼 있고요. 디드로한테 또 인정을 받아서 디드로가 펴낸 백화사전 중에 음악 부분을 맡아서 집필도 했다 그럽니다. 참 음악을 잘해서 작곡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점차로 다른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학문 예술론을 펼치게 됐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것들을 이제 40세 이후에 쓰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소설까지 또 썼다고 그러네요. 신 엘로이즈라는 낭만 소설,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재미있는 낭만 소설이 없었는데 루소가 이렇게 재미있는 낭만 소설을 써가지고 인기가 꽤 올라갔다 그럽니다. 대중들의 인기는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은 공부 좀 한다는 귀족들은 이놈 봐라 하고 좀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루소가 50세가 되는 해에 책 두 권이 나오게 됩니다. 에밀이라는 책과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입니다.
사회계약론이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루소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책이죠. 사회계약론 하면 루소 하면 사회계약론인데 이 에밀이라는 책 때문에 루소가 훨씬 더 프랑스 내에서 유명해졌고 그 일생에서 큰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에밀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1762년에 나온 책 에밀은 아이 이름이 에밀입니다. 가상의 고아인 에밀을 교육한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면서 내 같으면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는 교육 철학서였지요. 원제가 에밀이고요. 레두카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밀 또는 교육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는 출판물 검열관이 있었거든요. 그 검열관에서 걸려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이 에밀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썼는데요. 일단 인간의 성장 단계, 성인까지의 성장 단계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오늘날 교육학자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누는 건데요. 이미 1760년대에 이렇게 나눴으니까 상당히 앞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유아기로서 0세부터 5살까지고요. 이때는 본능적 욕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단계는 5살부터 12살까지 뭔가 좀 깨우치는 단계잖아요. 그럴 때는 소극적 교육식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3단계는 이제 12살부터 15살까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봤고요. 4단계는 청년기로서 좀 방황하는 기 15살부터 20살까지 제2의 탄생기다 또는 청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5단계는 이제 결혼까지입니다. 이때는 성년기고 배우자를 찾는 시기다. 이 각 시기별로 주요한 교육 포인트를 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책은 출판 검열관이 딱 받아보고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좀 아끼는 마음에서 저자 이름을 빼고 출판하면은 내가 모른 척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알겠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자 이름을 빼지를 않았습니다. 파리 고등법원에서 급기야 재판을 통해서 이 책을 금소화했고요. 이 책은 소각을 해라. 실제로 소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자를 체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금소로 지정된 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교육학에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에밀에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금서가 됐고 체포까지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문제는 이 루소가 자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원래 자유롭게 착하게 태어났으나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사회의 모순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악해졌고 문제가 많아졌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당시는 교회 그리고 국가 권력이 아주 막강한 시대의 말하자면 권위주의 시대였는데 그 권위를 부정하는 얘기를 곳곳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신체 발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귀족들이 거기에 거슬리는 그런 교육을 강압적으로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자연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보호를 하거나 너무 규칙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너무 과보를 하는 바람에 교사를 붙여주고 유머를 붙여주고 이러면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가요? 어릴 때 교육은 정말 엄마가 해야 되고 아빠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 단계, 생리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머가 낳지도 않는 유머가 교육을 하고 어찌도 낳지도 않은 아빠가 아닌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너무 약을 또 의사를 하게 의존도를 너무 높여가지고 너무 남용을 한다. 의료를 너무 남용한다. 그 당시에 의료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지만 뭐 귀족들은 뭐 번듯하면 뭐 의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이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 돌아가라. 교회나 법이 아니고 권위가 아니고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계몽주의가 싹 들 때 계몽주의의 최선단에 섰던 분이 루소였던 것입니다. 그 사상을 고스란히 에밀이라는 교육서에 담았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에서 좀 논리적으로 정치 철학서를 냈는데 이 사회계약론은 어떤 좀 어려웠기 때문에 대중들이 보기 힘들었고요. 에밀은 좀 쉬워서 많이 또 전파가 되고 그 반면에 또 많은 금소로서의 그 고통을 받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은 권위주의를 왕권을 타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루소의 사상이 그들의 사상에 행동주의에 딱 맞았던 것이죠. 자유평등 파괴를 부르짖는 프랑스 혁명의 그 이론적인 서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일어난 이후에 루소의 그 시신이 판테옹에 프랑스의 위인들의 무덤이 있는 파리 시내에 있는 판테옹으로 이장이 돼서 귀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사상가로서 역사에 남게 돌아갔습니다. 루소 잘 아는 말씀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의 핵심은 자유다. 자유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사회다. 루투르 알레타드 나튜르가 되겠습니다. Return to the nature죠. 네, 루소는 이렇게 해서 참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떤 의미에서 또 모순적인 삶을 살았어요. 루소가 교육론을 썼지만 자신의 아이 4명 모두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보냈다. 참 루소가 너무 사는데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조차도 기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특히 좀 모순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정제된 그런 사상서를 냈다. 이런 것은 또 본받을 만 하죠. 말년에는 이런 삶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참회를 하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영관장이 좌우지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장작 그 루소의 어록이고요. 오늘날 교육의 철학하고 너무 딱 맞는 그런 얘기를 이미 1760년대에 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